시장은 늘 삶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새벽부터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엽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오늘 저녁 반찬을 고르러 온 주부들, 출근 전 아침을 사러 온 직장인들, 친구들과 수다를 떨러 온 할머니들. 시장은 웃음과 안부 인사가 오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손주는 건강하고요? 평범한 대화들이 오갑니다. 시장은 삶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제1시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골랐습니다. 한 청년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살까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청년은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악몽이 되었습니다.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생명이 떠난 자리에서 세 명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청년의 마지막 선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문영인이었습니다. 2001년생으로 23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영인 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발달이 느렸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도 걷는 것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영인이를 도왔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천천히지만 영인이는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인이는 웃었습니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중학교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가족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노력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를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습니다. 숙제를 도와줬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영인이는 어머니를 많이 따랐습니다. 엄마! 엄마! 항상 엄마를 찾았습니다. 영인이는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빵도 좋아했습니다. 빵집에 가면 신났습니다. 어떤 빵을 살까 고민했습니다. 단팥빵도 좋고 크림빵도 좋았습니다. 영인이는 한때 제빵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제빵 학원에 보내줬습니다. 영인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오븐에 구웠습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완성된 빵을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영인아. 영인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인이는 형을 많이 따랐습니다. 형이 결혼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영인이는 삼촌이 되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인이는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조카 사진을 자주 봤습니다. 엄마, 조카 예쁘죠?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영인이도 예뻐. 영인이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으면 웃었습니다. 슬프면 울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영인이를 좋아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영인 왔구나. 영인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왔어요.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이 영인이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자주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고를 때 영인이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가끔 상인이 과일을 하나 줬습니다. 영인아, 이거 먹어. 영인이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인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꿈이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인이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영인이는 특별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영인이는 내게 천사예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영인이가 있어서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었어요. 2025년 11월 13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생일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영인이가 장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일 시장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늘 가던 시장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시장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싸고 좋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인이와 어머니는 시장 안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살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고기를 사자. 채소도 사야지. 과일도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봉지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영인이가 봉지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였습니다.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리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트럭 한 대가 시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가게를 부쉈습니다.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50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사고예요. 트럭이 사람들을 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소방관들이 왔습니다. 부상자들을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가게, 흩어진 물건들, 바닥에 핏자국,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 22명이 다쳤습니다.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1명이 영인이었습니다. 영인이는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영인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를 찾았습니다. 영인아, 영인아. 영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인아.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영인이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영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영인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인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 손상이 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왔습니다. 형도 왔습니다. 형수도 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영인이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가족은 기다렸습니다. 깨어나기를, 눈을 뜨기를, 손을 움직이기를, 무엇이든 좋으니 반응해주기를. 하지만 영인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사입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은 울었습니다. 안 돼요. 영인이가 깨어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깨어날 거예요. 의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뇌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뇌사.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족은 알았습니다.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영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숨을 쉬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사라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영인아, 엄마, 여기 있어. 일어나봐.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제발 일어나봐. 하지만 영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 작았던 이 손,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엄마 손가락을 꼭 쥐었던 이 손, 유치원 가면서 엄마 손을 잡았던 이 손,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안아주던 이 손, 이제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어머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영인이가, 왜 착하고 순수한 영인이가, 세상에 해를 끼친 적 없는 영인이가, 왜 이렇게 가야 하나? 아버지도 들어왔습니다. 영인이를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상을 준비하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내 생일만 아니었어도, 시장에 가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영인아. 아빠가 미안해.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은 놀랐습니다. 장기 기증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인 씨는 뇌사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는 건강합니다. 심장, 폐간, 신장 모두 기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증하신다면 다른 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인 씨의 장기로 그분들이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은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장기 기증, 영인이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인이 몸을 온전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인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몸에서 살아 숨쉰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족은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인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마 영인이라면 기증을 원했을 거예요. 형도 말했습니다. 영인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인이가 떠나도 그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영인이를 보내야 한다면 이렇게라도 의미를 남기고 싶어요.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한국장기조직 기증원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왔습니다.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인이의 장기를 검사했습니다. 심장, 폐간 모두 건강했습니다.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수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장이 필요한 사람, 폐가 필요한 사람, 간이 필요한 사람,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3명이 선정됐습니다. 50대 남자, 신부전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영인이의 심장이 그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40대 여자, 폐 질환으로 호흡하기 어려웠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영인이의 폐가 그녀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60대 남자,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간이식 없이는 몇 달 살지 못했습니다. 영인이의 간이 그에게 갈 것이었습니다. 3명의 삶이 영인이의 장기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1월 15일, 사고가 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가족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영인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인아, 엄마 말 들려. 너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야. 내 심장이 누군가의 가슴에서 뛸 거야. 내 폐가 누군가에게 숨을 쉬게 할 거야. 내 간이 누군가를 살릴 거야. 착하지 우리 영인이. 엄마는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영인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됐습니다. 영인이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가족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이 영인이의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심장을 꺼냈습니다. 23년간 뛰었던 심장이었습니다. 폐를 꺼냈습니다. 23년간 숨 쉬었던 폐였습니다. 간을 꺼냈습니다. 23년간 해독 작용을 했던 간이었습니다. 장기들은 특수 용기에 담겼습니다. 각각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을 열었습니다. 망가진 심장을 꺼냈습니다. 영인이의 심장을 넣었습니다.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의사들은 안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폐는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40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열었습니다. 망가진 폐를 꺼냈습니다. 영인이의 폐를 넣었습니다. 기관을 연결했습니다. 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간은 부산의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60대 남자가 수술대에 있었습니다. 복부를 열었습니다. 망가진 간을 제거했습니다. 영인이의 간을 이식했습니다.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간이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3개의 수술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3명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영인이의 장기로 영인이는 떠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1월 15일이 사망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왔습니다. 영인이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왜 영인이가, 착한 영인이가, 영인이는 화장됐습니다. 유골은 가족이 간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인이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영인이가 좋아하던 물건들, 커피잔, 빵 만들던 도구들, 조카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영인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 방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습니다. 영인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영인아,
보고 싶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책했습니다. 내 생일 때문에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시장에 가지 말걸. 형은 슬펐습니다. 동생을 잃었습니다. 평생 지켜주려 했던 동생을. 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영인이 없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국장 기조직 기증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혜자들이 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을 받은 50대 남자는 퇴원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심장이 힘차게 뛰었습니다. 영인이의 심장이었습니다. 폐를 받은 40대 여자도 회복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스스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영인이의 폐가 숨쉬게 했습니다. 간을 받은 60대 남자도 좋아졌습니다. 황달이 사라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인이의 간이 해독 작용을 했습니다. 3명 모두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가족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도 있었습니다. 영인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폐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이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영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영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인이가 세 사람을 살렸구나. 착한 우리 영인이가 마지막까지 남을 도왔구나. 어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를 기증한 문영인의 어머니입니다. 영인이는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올해 23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밝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했고 빵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런 영인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영인이의 장기가 당신을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안이 됐습니다. 영인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영인이의 장기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영인이가 바라는 것일 거예요. 영인이 대신 세상을 더 보고 더 경험하고 더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영인이도 행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인이 엄마 올림. 편지는 기증원을 통해 수혜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들도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잘 살겠다고, 영인이를 기억하겠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영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인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영인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영인이도 그것을 원할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인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었습니다. 책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첩을 봤습니다. 영인이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때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사진,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 웃고 있는 영인이,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영인이, 가족과 함께 여행 간 영인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인이와 함께한 23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영인이는 내게 천사였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영인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웠어. 고마워, 영인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이 됐습니다. 영인이가 떠난 지 1년이었습니다. 가족은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제일시장에 갔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개월 전의 비극은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기억했습니다. 영인이가 쓰러졌던 자리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묵념했습니다. 영인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잘 지내. 아빠도 형도 다 잘 지내. 너도 편히 쉬렴. 그리고 감사해. 내가 살린 세 분이 잘 살고 계셔. 너 덕분이야. 착한 우리 영인이 자랑스럽다. 사랑해. 그날 저녁 뉴스에서 영인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개월 전 제일시장 사고, 그리고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린 청년 이야기. 앵커가 말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3명의 삶이 되었습니다.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봤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장기기증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영인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한편 수혜자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받은 50대 남자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여행도 갔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힘차게 걸었습니다. 가슴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인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청년에게. 패를 받은 40대 여자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요가를 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영인이의 패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청년을 위해. 간을 받은 60대 남자는 회복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영인이의 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청년을. 세 사람은 영인이를 기억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23살 청년이었다는 것,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인이를 위해서, 영인이가 준 삶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 어머니는 편지를 또 썼습니다. 영인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영인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를 보내고 많이 울었어. 지금도 가끔 울어. 내가 너무 보고 싶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 방문을 열면 내가 없다는 게 슬퍼.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어딘가에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누군가 내 배로 숨 쉬고 있다는 걸. 그게 엄마한테는 큰 위로가 돼. 내가 세 사람을 살렸어. 정말 자랑스러워. 착한 우리 영인이. 엄마는 내가 평생 자랑스러웠어. 장애가 있어도 밝게 자란 내가, 남한테 친절한 내가, 순수한 내가. 엄마한테 넌 천사였어. 지금도 그래. 엄마는 너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 고마워, 영인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23년 동안 엄마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마지막까지 남을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도 이제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살린 세 분처럼.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며.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잘 있어.
사랑해, 영인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제1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빕니다. 아침이 되면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장을 봅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기억합니다. 한개월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4명이 목숨을 잃었던 일을, 그중 1명은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밝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상을 준비하러 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면서 3명을 살렸습니다. 자기 장기를 기증해서 그의 심장은 지금도 뜁니다.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의 폐는 지금도 숨쉽니다. 누군가의 몸에서 그의 간은 지금도 기능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면서 문영인,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짧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산 청년을, 죽음 앞에서도 타인을 생각한 가족을,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을, 시장 한편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제1시장 사고 희생자 추모, 그리고 장기 기증자 문영인을 기립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잠시 멈춰섭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걸음을 옮깁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빕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마지막 선물.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시장에 갑니다. 영인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곳에 추모비 앞에 섭니다. 꽃을 놓습니다. 영인아, 엄마 왔어. 오늘도 너 생각했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 알아.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거.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내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엄마도 힘이 나. 엄마도 열심히 살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밝게 살 거야. 남한테 친절할 거야. 감사하며 살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엄마 약속할게. 내 목까지 살 거야. 사랑해, 영인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바람이 붑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마치 영인이가 쓰다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웃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영인이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 사랑이 3명을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영인, 그는 23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지금도 뜁니다. 그의 폐는 지금도 숨쉽니다. 그의 간은 지금도 일합니다. 그는 떠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세 사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